자, 이제 1차 부등식의 활용으로 왔습니다. 자, 활용은 개념 자체는 참 쉽죠.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식을 세운다, 푼다, 확인한다. 참 말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좀 잘 기억을 좀 해두기는 해야 하는데, 어, 유형별로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부등식에 나오는 유형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건 이렇게 푼다, 이건 이렇게 푼다 좀 아예 일종의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처음 배울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거를 막 다시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1번부터 출발할게요. 자, 어느 미술관에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은 4,000원, 어린이는 1,500원이라고 하네요.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15명이 35,000원 이하로 전시회를 관람하려면 어른은 최대 몇 명? 자,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미지수가 나왔어요. 어른은 X명입니다. 어른. 그러면 어린이는 합해서 15이죠? 그럼 뭐예요? 자, 연립방정식을 나중에 배우면 보통 두 번째 문자를 쓸 텐데 아직 연립방정식도 안 배웠고 문자를 두 개를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1차 방정식 열심히 한 친구들이니까 1차 방정식 활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는 15-x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른은 4,000원, 4,000원이랑 어른 더하기 1,500원 어린이 하면 15명이 35,000원 이하. 괜찮아요? 자, 그럼 이때는 전체를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면 되죠. 두 개씩. 그쵸? 4, 10x. 15 곱하기 15는 225예요. 마이너스 15x. 350. 25x. 넘어가면 125. 그럼 x는 5 이하. 아, 어른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집 앞 문구점에서는 연필 한 자루 가격이 7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5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할인 매장에 가려면 왕복 요금이 1,500원이 된대요. 자, 나왔어요. 몇 자루 이상 두고 연필. 그럼 연필 X자루.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자,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금액적으로는 싼 거, 식으로는 작은 거. 그쵸?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만약에 그럼 연필을 X자로 산다 치면 집 앞 문구점은 700원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할인 매장은 500원 곱하기 X가 될 건데 요금이 왕복 1,500원이 되니까 더해줘요. 그랬을 때 집 앞이 더 비싸야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00, 00, 00 전체를 100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7x, 5x, 15, 2x, 15, x는 2분의 1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x는 7.5. 아, 선생님, 연필은 자연수인데 어떻게 연필 자루가 7.5자루가 나오죠? 식이니까 여기서는 7.5자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문질러가지고 절반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7.5보다 크면 되니까 x는 자연수인 8을 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7.5보다 큰 수. 그러니까 8자루부터는 할인 매장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 편은 어느 이동통신 회사의 두 종류의 요금제를 나타낸 것이다. 효선이가 두 요금제 중 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효선이의 한 달 평균 이동전화 사용 시간을 나왔어요. 몇 분? 그쵸? X분. 자, 네,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학교 시험, 특히 서술형에서는요, 미지수를 x로 꼭 잡아주고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감점을 많이 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미지수 잡는 거를 습관화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분당 통화료를 보니까 120원이고요. 15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유리하다 뭐예요? 싸다. 누가? 스페셜이 더 싼 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페셜은 19,000원, 120x. 근데 1분당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분당. 그쵸? 그 다음에 13,000원, 150x. 그 다음에 누가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 스페셜. 그쵸? 그러면, 자, 이게 좌우를 반전했다 생각하면 부동면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0 하나씩 날려줘도 좋은데 그냥 합시다. 자, 30x 넘어가면 6,000. 그죠? 그럼 x는 200. 그러면 몇 분 초과라고 그랬으니까 200분 초과 스페셜이 유리. 이게 확인 과정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보통 활용은 실생활에 적용이기 때문에 자연수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처럼 7.5자루인데 7.5자루입니다 라고 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자루라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예, 다음으로 갈게요. 자, 어느 동물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3,000원이고 4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나왔어요. 몇 명 이상일 때 X명. 그쵸? 40명 단체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40명 단체권을 사고 나서 지금 이제 사실 현실이랑은 좀 동떨어진 내용이긴 한데 40명 단체권을 산 다음에 몇 장 버려도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40명 단체권을 내가 다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 40명이니까 그러면 12,000원에 1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2만 원에 20% 할인해주면 20%는 24,000원이잖아요. 24,000원 빼니까 96,000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000원씩 하면 30명이면 9만 원이에요. 그럼 32명이면 96,000원이잖아요. 그죠? 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그거의 경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3,000원씩 X명 4,000원이 아니죠. 3,000원씩 40명이면 할인하는데 20%, 그럼 0.8을 곱하는 거. 근데 얘가 더 비싸. 끝났죠? 그럼 3,000원, 3,000원 같이 약분시켜버리면 X, 약분은 아니죠. 전체를 같이 3,000원 나눈 거죠. 48에 32. 맞죠? 아까 32명이 같아졌잖아요. 아, 그러면 32명 초과, 즉, 몇 명 이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초과 미만의 식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유리하다의 개념은 같은 건 유리하지 않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 유리하다, 어쩌다 따질 수 없죠.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초과 미만으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인원수를 33명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5번이겠죠. 괜찮죠? 자, 그럼.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속시. 아, 이런 말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아, 이 말도 싫어하더라고요. 아, 미안합니다. 시속 2km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시속 3km 더 빠르죠? 5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나왔어요. X 킬로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등산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등산로를 똑같이는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같은 길이어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2km, 내려올 때는 3km 시속. 자, 그러면 그 거리를 X,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알죠? 거, 속, 시. 누구는 거시속이라고 하던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거속시는 뭡니까? 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뜻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간의 식이기 때문에 시간의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2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의 x. 그걸 둘을 더했을 때 5시간 2이내. 그럼 전체에다가 6을 곱하면 3x, 2x, 30. 그죠? 그럼 5x가 30, x는 6. 6km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다음. 자, 이제 농도 문제인데요. 농도 문제는 사실상 학교 시험에서는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과학에서 다루기도 해서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자, 농도는 일단 이걸 기억합시다.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이거는 거의 이 식만 기억하면 거의 95% 이상 이 문제는 다 풀린다고 보시고 좀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에서는 사실 이 식을 정리한 농도의 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농도는 소금물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식이 나오려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는 거고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가 8%인 소금물 400g이 있어요. 그럼 보통 비커를 그리죠. 400g. 이것만 봐도 벌써 막, 싫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우리 즐깁시다. 네.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킨대요. 증발, 그럼 날아가는 거죠. 물을 날리는데 몇 그램 이상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X그램. 그죠? 근데 농도가 물은 0%죠. 그죠? 그래 놓고 날렸더니 10% 이상이 되게 한대요. 10% 이상. 10%,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400 빼기 X죠. 그쵸? 요것만 주시면 되죠. 그래서 세워봅시다. 자, 100분의 8 곱하기 400, 100분의 빵 곱하기 X, 100분의 10 곱하기 400 빼기 X.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누구예요? 그쵸. 이 녀석이 X맨이죠. 네, 사실 이거는 없어지죠. 어차피 0이잖아요. 0이랑 곱하면 다 0이니까. 그죠? 그래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 농도 때문이라는 걸 식을 애초에 세어버릇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얘를 빼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자,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 8, 4, 3200, 4000, 10x, 그럼 10x, 800, x, 80. 암산 잘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게끔. 이건 뭐 한 거예요? 이항한 거죠. 이건 뭐 한 거예요? 전체를 10으로 나눈 거죠. 그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암산 잘한다 그래놓고 뭔가 좀 틀린 것 같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쵸, 맞았죠?